상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이제부터 평균 50점짜리 회계세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대체 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연차 충당부채라고 말하면서 도 재밌네요. 연차 충당부채. 과거에 새롭게 한 5, 6년 전에 새롭게 생긴 개념인데요. 참 이 개념을 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회계사들도 이걸 왜 잡아야 되는지 참 의아해했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1년에 260일을 근무합니다. 급여는 100만 원. 22년도에 21년도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연차가 한 15일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요. 똑같이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은 245일이죠. 이상하죠? 21년에는 26일 근무하고 100만 원 받고, 22년에는 245일 근무하고 100만 원을 받고, 네. 이게 뭐냐면, 결국, 회계적으로 본다면, 21년에는 260일 근무, 플러스 22년에 15일을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권리까지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1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고, 22년에는 245일 100만 원. 네, 이상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결국 이 연차에 대한 급여를 띄어서 이쪽으로 붙인다는 거죠. 결국 260일 근무해서 비용으로 110만 원, 245일 90만 원. 이렇게 기간 비용을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10만 원이 되는데요. 10만 원이 연차 충당 부채가 되는 거죠. 결국 22년도 연차에 대한 어떤 금액이 연차 충당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21년도에는 지급한 급여가 100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더 붙여서 비용 처리를 110만 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2년에는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비용으로 90만 원만 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도식화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사례였는데 또 23년에 연차가 부여되겠죠? 그럼 여기 또 뛰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100만 원이 사실은 되겠지만 이렇게 연차 충당부채를 기간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60일에 100만 원, 245일에 100만 원 이상하다는 거, 그리고 이 22전에 돈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10만 원, 90만 원으로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연차 충당 부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연차 충당 부채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 얘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와 사용하는 회사.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제 연차가 남으면 돈으로 주는 회사인 거죠.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남아도 돈을 안 주는 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 경우에 뭐 부여되고 사용되고 자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수치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회계 처리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근무를 통해서 2022년도에 부여가 됩니다. 연차가 부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 거고, 어떤 사람은 플러스 한 개가 더 플러스 된 부여 수량입니다. 결국 21년도에 근무를 해서 22년도에 이만큼 쉴 수 있는 권리, 쉬지 않으면 뭐 내년엔 돈으로 받겠죠. 어쨌든 쉴 수 있는 권리 플러스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금액이 720. 연차 충당 부채는 보통 이렇게 합쳐서 800만 원을 계산을 합니다. 쉽죠? 이건 쉽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거, 내년에 지급하든, 쉬든, 이렇게 두 개로 구분돼서 합계 금액을 잡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 21년을 보시면 그냥 소멸이 되죠?
부여되고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제 소멸이 돼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2022년도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 700만 원까지는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률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없어지니까 결국 이 사람이 사용할 확률, 사용률을 계산을 해서 700이 부여되지만 이 사람이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은 6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연차 충당 부채를 590만 원, 600만 원만 이 사용률을 곱해서 사용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만 부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연차 충당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 사용하지 않는 회사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분계 금액까지 뽑아왔죠? 분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연차 충당 부채 잔액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그 충당금 잔액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맞추기 위해서 계산, 지급, 결산을 이제 함께 생각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많이 어렵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그래서 지급액이 100만 원이 나왔죠? 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한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회계처리, 그 다음에 지급 시 연차 충당 부채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할 때, 보시면 2020년에 우리가 총 800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22년 말에는 9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이는 96만 원이고요. 우리 일반적인 회계 처리는 급여를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보통 22년 1월 달에 연차를 지급을 하죠. 연차 100만 원을 포함해서 1100만 원 이렇게 보통 급여를 잡고 비즈금 까고 예금 나가고 일반적인 회계 처리죠. 그리고 나서 2022년 말에 지금 현재 연차 충당 부채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장부상의 잔액은 800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00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 96만 원을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 충당 부채 900만 원이 되겠죠. 간혹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죠.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급여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꼴이 되니까 왜냐하면 21년도에 급여 처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급여를 1000만 원만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네. 지급할 때 1000만 원 미지금 까고 연차 충당 부채가 잡혀 있으니까 이걸 까야겠네. 그러면 22년 말에 9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800만 원에서 100만 원 까고 장부상에 한 700만 원 있으니까 이거 빼서 한 200만 원만 잡아야겠네. 예. 자, 1번으로 하시겠습니까? 2번으로 하시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하셔라. 그냥 연차 충당 부채는 기말에 한번 하셔라. 계산기에 한번 장부상 금액과 차액을 그냥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은 간단한 예를 해서 요 한 번만 생각하면 되겠거니 하지만 우리 퇴직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연차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지급 금액이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연장 수문을 부채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20일 결산 분기할 때는 또 얼마를 쳐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회계처리, 연차 충당 부채를 안 잡았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하시고 연차 충당 부채는 기말에만 한 번만 신경 써시라. 그래도 결과는 똑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900만 원을 맞추는 거. 우리가 이 연차 충당 부채의 값이라고 계산한 이 900만 원이 잔액이 되도록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어려워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당 부채를 계산할 때 일당이 있었고 또 사용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여 개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참 이슈가 되는데요. 일당을 그냥 260일로 나눌지 월급에 그렇게 아니면 내년도 22년도는 또 추정 예상되는 금액을 쓸지
뭐 여러 가지가 힘들겠죠. 사용률은 뭐 사람별로 사용률을 해서 곱할지, 평균값을 곱할지, 뭐 3년 평균을 할지. 예. 그다음에 임년도 부여 개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연차 개수를 관리를 하고자 연말 기준으로 좀 자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그거를 처리 안 하고 매년 뭐 입사 일자로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막 가져가시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 기준으로 한번 맞춰놓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실은 고민할 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좀 뭐 설명은 좀 더 이상 드리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까지는 좀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연차 충당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